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글을 읽는데 단어 하나하나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합쳐놓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바로 그 경험이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지식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정작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장벽, 이게 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이 벽 앞에서 자꾸만 좌절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좀 전문적인 분야의 글을 읽을 때 말이죠. 사전을 막 찾아보면 단어 뜻은 알겠는데 이걸 다 조합한 문장은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사실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답답한 안개를 싹 걷어낼 열쇠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줄 마법 같은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인식 공동체, 영어로는 Epistemic Community라고 합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이 용어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풀어줄 핵심 키워드니까요. 공식적인 정의는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지식 보유자들의 집단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특정 분야 전문가들만의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들만의 규칙,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외부인이 보기엔 좀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클럽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뭐 책 몇 권 읽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먼저 이미 그 클럽에 있는 선배들, 즉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공동체만의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공통된 관행에 몸으로 익숙해지는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위나 자격증처럼 당신은 이제 우리 회원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가입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 멤버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논의의 가장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 벽을 넘기 힘든지 그 이유를 정말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킬러 문장이 있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뜯어볼 건데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인에게는 완전히 투명한 관행조차도 그러한 형태의 지식이 숨겨진 베일을 걷어주지 못한다. 와,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장의 뼈와 쌀을 한번 싹 발라내 볼게요. 이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 구조를 보세요. 문제 핵심이 딱 보이죠? 모든 걸 다 공개하는 투명한 관행이 있어도 지식을 가리고 있는 베일은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관련 훈련과 기술 습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전문가 클럽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통째로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같은 외부인은 정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이건 마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이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려면요. 지식을 다루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근대 이전 시대에는요, 지식은 철저한 비밀이었어요. 이 지식이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갈까봐 엄청 걱정하면서 엄격한 시험을 거친 소수에게만 전수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개방성, 공유, 이런 걸 엄청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이상이 잘 실현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봤던 그 킬러 문장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핵심을 쾅 하고 찌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공개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고 외쳐도 결국 그 지식은 여전히 베일 뒤에 숨어 있다는 이 역설.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정말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베일을 걷어내려면 그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관련 훈련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려면 훨씬 더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전략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전문성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한 문장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전문성은요, 누가 알려주면 바로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배워야만 비로소 쓸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르면 아무리 모든 정보가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도 그냥 침묵하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식 공동체, 어떤 클럽에 속해 있으신가요? 어쩌면 좋아하는 게임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특정 음악 장르 팬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프로그래밍이나 베이킹 같은 분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그 말과 지식들이 외부인에게는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벽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